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얼마 전 환갑을 넘겼어요. 제게는 장남과 딸이 있어요. 각각 결혼해서 이미 이 집에서 출가했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남편에게 시집갔기 때문이죠. 남편은 일을 성실히 했고 수입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저축과 지출 관리만 잘하면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선 크게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절약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눈치 줄 정도로 낭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고압적인 태도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요. 나이 많은 연상의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자신의 자존감이 지켜져 안심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애정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저에게 남편은 가족이라는 정으로만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비교적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골프, 낚시 등 매일 어딘가로 나가서 놀러 다녔어요. 은퇴 전과 같은 생활 방식이 좋았어요. 만약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시하는 말을 하는 남편과는 아침과 저녁에 잠깐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상은 제정신이 버틸 수 없었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정도만 엮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황혼 이혼 같은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남편이 좀 더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 빨리 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추석과 설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던 아들이 평일낮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어요. 남편은 오늘 낚시 가는 날이라 말했는데 아들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투덜거리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 자주 없었지만 아이들에겐 무척 자상했어요. 아들도 딸도 남편을 잘 따르니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육아는 모두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아이들은 항상 화만 내는 엄마보다 가끔 선물을 사주거나 놀러가주는 아빠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집에서도 아버지인 남편이 저를 바보 취급하면 그걸 보는 아이들도 가정 내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버지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특히 아들은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아버지 흉내를 내며 어머니인 저를 바보 취급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늘 그래왔던 거라 저는 포기하고 집안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나와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아들은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승진도 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출세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인지 동기들이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해요. 서류를 숨기거나 고객과의 약속을 전하지 않는 등 사소한 거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당하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상부에 보고해도 그런 일을 한 동기들은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실수였다며 미안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 상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대요. 결국 아들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죠. 저도 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엄청 화가 났고 그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에요. 새로 집을 산 것도 막내가 태어난 해였기 때문에 아직 5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그런 회사 그만둬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남는 방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저와 상의도 없이 동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만 신세지겠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남편과 아들은 저를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후 순식간에 아들네 가족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상치 못한 건 무려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를 키운다는 건 이번에 알았는데 더군다나 4마리라니. 저는 지금까지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마리를 집에서 키우게 되니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데려왔고 남편이 좋다고 하는 이상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골칫거리는 비단 개들만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방충망과 장판을 찢고 식사 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다니고 물건을 던지는 등 교육도 안 된 원숭이 같은 느낌의 손주들이에요. 아들은 웃기만 할 뿐 교육이나 주의를 주지도 않아요. 제가 손주들에게 주의를 주면 오히려 아들이 제게 눈치를 주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교육에서 훈육도 중요하다고 말해도 아들 부부는 제 말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남편도 손주들의 난폭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괜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집이 더럽다느니 정리정돈 좀 해라느니 그런 것도 모르냐며 아들 부부에게 할 말을 저에게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더 만만해서이겠지만 그 말투가 너무 불합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원하는 회사를 찾지 못한 듯 좀처럼 취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저에게 다 떠넘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사 온 초기에는 식사 준비는 제가 다 했지만 그 외에 집안일은 도와주고 아이들 옷빨래 정도는 해줬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꺼번에 7명으로 늘어난 가족 모두의 빨래가 모두 제 몫이 돼버린 거죠. 매일 2번은 세탁기를 돌려야 할 만큼 시간이 모자랐어요. 빨고 말리고 접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 외에 집안일도 전혀 손을 대지 않으니 제 자유시간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남편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아들 부부도 저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는지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며느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일하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매번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만 댈 뿐이고요. 또 근래에는 개 돌보기도 포기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산책도 매일 하지 않고 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미 거실 소파나 방석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개 사료도 줘야 하고 배변도 치워야 하고 씻겨줘야 하는데 그게 모두 제 몫이 되어갔죠. 이대로는 제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알고 싶어서 아들에게 구직 활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 물음에 화가 났는지 인상을 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제가 힘든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배려하지 못한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저녁이 돼서 모두가 식탁에 모였을 때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고 저는 왠지 모르게 답답해서 부엌과 거실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며느리 혼자 방에서 나왔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제가 아들한테 빨리 취업하라고 재촉하고 압박했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저는 단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이라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서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제가 뭘 알겠냐며 핀잔을 줬어요. 이제 어머님이 강아지 산책과 집안일 다 해주세요. 전업주부는 속 편하잖아요. 제가 일거리를 주면 공감이 되겠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고 있을 뿐이니까.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것들에게 이용당하는 건 그만두기로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은 참 편해졌구나. 늦은 밤에도 밝은 목소리에 상담원이 응대해 주었어요. 최대한 빨리 이사하고 싶다 했고, 짐은 가구나 가전제품은 없고 거리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하니 내일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내일 이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집에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마지막까지 친정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비워져 있어요. 빈집이긴 하지만 근처에 사는 올케가 가끔 찾아와서 관리하고 있기에 언제든 돌아와도 바로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남동생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니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친정집에서 지내라고 했고요. 다음 날 모두가 집을 나간 걸 확인한 후 서둘러 짐들을 포장했어요. 총 5박스로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 집에서의 존재감이 고작 5박스였던 것 같아서 꽤 쓸쓸했어요. 낮에 이삿짐 센터 직원이 찾아왔는데 제 짐이 너무 적어 조금 놀라는 듯 했었어요. 저는 늦지 않게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편지를 남겨두고 말이죠.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아들일까? 내가 없어지면 다들 곤란해할 텐데.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도착하니 올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이라 미소를 지었는데 올케는 왜인지 울 것 같은 얼굴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왜 더 빨리 알려주지 않았냐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저는 어제 이사를 결심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한 세상이네요. 남동생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동생이 받으라고 해서 과감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야! 어디 갔어? 빨리 돌아와! 첫 마디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고 했어요. 거실에 있는 편지를 봤냐고 하니 봤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편지에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사는 걸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갈 테니 모두들 나 없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혼신고서도 동봉해뒀었어요. 남편은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 하는데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동생이 그런 거 다 무시하라며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는 내 편만 있구나. 저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속사정을 전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던 딸은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어요. 왜 미안해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곁에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네요. 저는 딸도 제 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남편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 집에는 갈 일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계속 되받아쳤어요. 그제서야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사과할 테니 돌아와 달라고 울먹이는 전화가 왔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또 가정부 노릇을 할 게 눈에 선했어요. 그러다 며칠 후 딸이 제가 살던 집으로 가봤어요. 그리고는 집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데 방은 엉망진창이고 빨래와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있고 쓰레기조차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온 집안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냄새도 심해서 도저히 오래 머물 수 없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친정집은 시골 산골짜기라 가고 싶지 않았다는데 왠지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져 조금은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 둘만 남은 집은 아무도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져서 딸이 말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남편은 제게 전화는 하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는다 해도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 번쯤은 사과하러 직접 올 법도 한데 남편의 자존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나 봐요. 키우던 개들은 입양시켰는지 며느리가 데려갔는지 딸이 집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잠시 돌봤던 정이 있어서인지 적어도 산책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는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선 아직 이혼 신고를 제출했다는 연락은 안 왔어요. 이대로는 계속 내버려 두는 것도 곤란하니 변호사라도 찾아서 상담받아 볼 생각입니다. 전업주부도 대단한 직업이에요. 그러니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남편에게 제대로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 주민센터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업주부밖에 해본 적은 없지만 틈틈이 취미로 하던 꽃꽂이를 친구가 담당자에게 말해줘서 일하게 된 거죠. 일하는 건 분명 힘든 일이지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할 걸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던 건지 참 후회가 많이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